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오행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듯이 고대인들은 계절을 통해서 오행을 인식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사계절의 운동, 사계절의 변화 특성을 이제 잘 관찰하시고 음미를 하다 보면 오행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서 수 운동이 있을 거고, 여기가 목, 여기가 이제 화가 되겠죠. 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라는 중앙에는 이제 토가 존재를 해요. 그럼 이 수 운동은 뭐냐? 수라는 정체는 뭐냐? 이 수라는 거는 모양으로 보면 가장 그 위축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 점에 이런 운동입니다. 이렇게 한 점으로 수축되어 있고 가장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응고 응축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응고 응축이 되어 있고 축소되어 있고, 그리고 이 수 운동에서 이제 그 잘 보여주는 특성이 저장을 잘합니다. 저장 뭐 보관, 저장하고 보관도 잘해요. 또 잘 감춰요, 자기의 모습을. 그러니까 식물로 치면 여기가 씨앗이 됩니다. 씨앗. 그러니까 식물이 씨앗이면 자기 본연의 모습을 가장 이렇게 딱 포장을 해서 이렇게 감추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비밀스러운 데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비밀스럽다, 은밀하다, 뭐 이런 뜻도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차갑고 뭐 무리고 이런 거는 이제 기본이고요. 근데 수라는 특성이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수라는 기운의 특성이. 그래서 이제 요 수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안 드러내요. 이게 잘 감춥니다. 이렇게 내면에. 그래서 크레물린 같은 기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신 이제 수가 이제 얕으면은 안 그렇죠. 이렇게 물이 얕으면. 얕은 물은 뻔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수일 줄라도 물이 얕으면 속이 다 보여요. 그러면 이제 이걸 오행으로 배속을 한번 해보면요. 오행으로 배속해보면, 일단 겨울에 해당되죠. 겨울이고, 그 다음에 시간으로 보면 밤 시간입니다. 밤 시간. 그리고 이제 방위로는 북쪽이고요. 당연히 이런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 보이죠, 그죠? 겨울과 밤 시간은 같은 의미잖아요. 다 만물이 다 휴식하고 있잖아요, 이때. 그러니까 수의 그 속성에는 뭐 휴식, 쉬는 거, 수면, 뭐 정적인 거, 다 정적, 고요, 뭐 이런 게 다 수에 해당되죠. 이게 굉장히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가 수예요. 반대로 이제 가장 들떠 있는 상태가 화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숫자로는 일육수에 해당됩니다. 일육수. 그러니까 외우실 때는 일수, 육수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일육수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오상 인의 예지신 중에서는 지에 해당됩니다. 지. 그래서 이제 수일주들이 머리가 좀 좋습니다. 수일주가. 그리고 암기를 잘해요. 또 특히. 왜냐하면 공부해서 들어온 정보를 이렇게 저장을 잘하잖아요. 보관을 잘하잖아. 이렇게 정보를 보관 잘하는 게 암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주에 수가 없으면은 암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되게
한국 교육에서는 되게 불리해요. 암기 과목이 많으니까. 암기해야 될 사항들도 많고. 그래서 수가 없는 사람은 어느 정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연상법으로 암기하는 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색깔로는 이제 검정색인데 뭐 이런 정도는 뭐 그냥 다 아시죠, 그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수가 이 수의 그 속성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전체적으로 조금 은큼한 기질도 좀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연상을 하셔도 되고, 또 이제 좋은 거는 감정의 변화가 좀 적기 때문에, 근데 또 개수일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다 논하기는 좀 어렵고요. 대충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다양하게 이 논리를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수에서 이제 화로 이렇게 넘어가는 요 단계를, 이 단계가 그럼 목이라는 거는 그럼 어디서 왔느냐? 목은 기본적으로 그 수에서 생성됩니다. 우리가 목 그러면 이렇게 나무, 그래서 수생목을 해줘서 이 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생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나무에 물을 줘야 나무가 자라니까 수생목이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이 수라는 게 이제 그 빅뱅의 논리를 이제 보면 빅뱅은 우주가 수축과 팽창을 한다는 거예요. 수축과 팽창. 이걸 반복을 하면서 이제 우주가 순환한다는 건데, 그 이론에 따르면 과거에는 빅뱅이 한 점에서 폭발을 해서 그 순간, 이게 아까 이제 수라는 게 이제 이런 한 점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폭발을 하게 되느냐? 블랙홀 같은 게 계속 집어삼키잖아요. 주변에 있는 그 빛조차도. 그러면 점점 수축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 수축을 하면 내부에 엄청난 반발력이 생겨요. 마치 스프링을 누르면 스프링이 위로 튕겨져 오르듯이. 그 반발하는 힘, 그러니까 내부 강한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내부 강한 반발력에 이렇게 탁 위로 솟구치는 그 힘, 그때의 힘이 바로 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목이라는 게 뭐 꼭 나무여서가 아니라 이렇게 만물이 이렇게 순환을 할 때 이렇게 강하게 압축을 하면 저절로 그렇게 외부로 반발하는 반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반발력이 바로 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조들의 지혜를 보면 여기를 씨앗으로 봤죠, 그죠? 수를. 여기가 이제 씨앗 상태인데 그 씨앗을 밖에다 걸어 놓습니다. 밖에. 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거 보셨을 거예요. 처마 밑에다가 이렇게 씨앗들을 주렁주렁 걸어 놓습니다. 그럼 씨앗을 걸어 놓는 이유는 뭐냐면 씨앗들이 이렇게 추운 겨울을 나면 씨앗이 이제 겨울을 날 거 아닙니까? 그럼 겨울 나면 걔들은 그게 휴면기예요. 휴면기. 이게 휴면기가 있어야 봄이 왔을 때 발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 휴면기가 사람으로 치면 잠을 푹 잔 거나 똑같아요. 잠을 푹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은 차가운 겨울에 차갑게 보내야 얘가 이렇게 봄에 탁 싹이 발화가 잘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밖에다 대롱대롱 매달아 놓은 거죠. 이런 게 이제 다 자연의 이치와 우주의 이치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빅뱅이 한 사건으로 봤다면 지금은 빅뱅을 되돌림 현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빅뱅이 한 번 있는 그 역사가 지금 우주의 역사다 이렇게 봤다면 지금은 그 빅뱅조차도
과거에도 여러 번 반복됐을 거라는 거죠. 그걸. 그래서 이제 싱 박사 그 양반은 우주가 무한히 작아지면 이때 이제 밖으로 이렇게 강하게 밀어내는 그 반발력이 생긴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수의 강한 압축력은 스프링처럼 봄에 이렇게 튕겨져 올라간다. 영어 스프링이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봄에 대한 그 느낌은 동양 철학하고 아주 유사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봄에 이제 새싹이 이제 이때 이제 출발을 하죠. 그죠? 상승하죠. 이때는 기운이 억눌려 있다가 분출하고 뭐 분출, 상승 이제 이때 이제 새 출발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목이 있는 사람이 시작을 잘합니다. 이게 시작을 잘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만물이 이제 이때 이제 소생을 한다고 그러죠. 그죠? 소생하고 이제 뭘 심으면서 이제 기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목을 교육으로도 봅니다. 기르는 의미에 함축되어 있어. 직업으로 볼 때 교육. 육친으로는 뭐 인성 그러는데 그렇게 보면 잘 안 맞습니다. 그냥 목 자체를 교육으로 볼 때 훨씬 더 적중도가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목과 같이 점점 이렇게 좀 잘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그 사물 중에 하나가 이제 또 건축물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건축하고도 좀 인연이 있습니다. 이게. 건축. 그리고 이제 목은 오행 중에서 가장 사람을 닮았어요. 인간을 가장 많이 닮았기 때문에 목을 사람으로 봅니다. 사람. 그래서 이제 목이 없으면 좀 외로운 특성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배속을 해보면 이제 봄이 되겠죠. 그죠? 목은 봄이 되고 시간은 아침이 되겠죠. 그죠? 한 해의 시작, 하루의 시작. 이게 아침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위로 보면은 당연히 동쪽이 되죠. 동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로는 38목 그렇습니다. 숫자로는 38목. 그리고 인이 예지신 중에서는 인이에요. 인이 예지신 중에서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색깔로 보면 이제 푸른색인데, 그러니까 우리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러죠. 동방. 우리를 동방이라고 보자. 동방.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제 그 푸른 기와를 의미하잖아요. 청화가. 그러니까 이제 그 푸른색을 쓴 것도 우연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인도 이제 교육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인의 예지신 중에서 이게 인이 교육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수에서 목의 단계는 이런 속성을 갖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일을 잘 벌립니다. 일을.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는데 이제 그런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서 또 화하고 금, 나머지 이제 토까지를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